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소스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흐름을 제어하는.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에는 제어문이라는 게 있다 했죠. 제어문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배울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 1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1부터 5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까지, 1부터 10,000까지, 뭐 1부터 10만까지 출력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그 전에 자, 여러분한테 누군가 1만 가지고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i는 1이라는 걸 전 가지고 1만 가지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당연히 프린트 해가지고 i 출력하면 얘는 뭐 출력돼요? 그쵸,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걸 써줄 건데, 자, 이게 무슨 의미죠? 그쵸,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죠. 자, 왜요? 요 i는 뭐예요? 1. 그쵸,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 i의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죠. 왜요? 변수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2라는 값이 여섯 번째 라인부터는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출력하면 뭐가 출력된다? 그쵸,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출력하면 얘는 뭐가 출력되겠어요? 그쵸, 왜요? 이때 i는 이때 2니까 여기는 뭐예요? 2죠. 2 플러스 1은 뭐겠어요? 3이니까 이거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3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게 되면 결국에는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근데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축약한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냐면 i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법이랑 요 문법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문법을 굉장히 많이 쓴다, 파이썬에서는. 뭐 혹시라도 다른 언어 배우신 분들 중에 이제 요런 문법을 배우신 분들 계신데 파이썬이 이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플러스는 1, 요게 바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식이라고 해요. 무슨 연산식?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을 딱 느낌만 보면, 자, 제가 증이라는 거는 증가되는 걸 거고, 증가되는 걸 테고, 감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감소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감소하는 감소식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i는 i-1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i의 값을 내가 뭐 하겠다? 1씩 감소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째 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i의 값을 뭐 했어요? 그쵸? 5로 증가시켜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5. 그 다음에 i의 값을 1씩 감소시키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지금 5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5가 나오고 있고, 지금 i의 값을 이때 뭐예요? 5 마이너스 1은 뭐죠? 4니까 i의 값에 4가 들어가서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줄인 표현이 뭘까요? i 마이너스는 1,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또 반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을까요?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요 증감연산식이 필수기 때문에 지금 요 개념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제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는 1이라 하고 i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조건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i가 1이라 했을 때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참이죠.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이거 출력하면 뭐 출력된다? 1 출력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은 2니까 i의 2가 할당되겠고. 자, 그런데 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얘는 얘의 역할이 끝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참이네.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실행시켜야지 실행시키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얘하고 달리 요 내용물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while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while문도 조건문이랑 똑같아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주고 끝나는 반면에 while문은 언제까지 실행되냐면 요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실행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i 플러스 1. 자, 그러면 while의 뜻이 뭐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while문도 그냥 if문이랑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한다. 자, 그래서 while문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 최초의 i의 값이 뭐죠? 1이죠. 그러면 이 i는 뭘로 보면 된다? 1이에요. 그러면 1일 때 참이에요. 그죠? 그러면 참이면 이때 i의 값이 뭐가 출력돼요? 1이 출력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해준 거야? i의 값을 뭐 해줬죠? 1씩 증가시켰죠. 그러면 아까 조건문은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된 상태에서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2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참이니까 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2를 출력해주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2가 또 여기서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3일 때 참인가요? 그렇죠. 참이기 때문에 또 3을 출력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다가 뭐까지 출력할까요? 그죠? 10까지 출력을 해주다가, 자, 그러면 10일 때 참인가요? 네. 그죠? 참이죠. 그러면 요때 i가 뭐가 되겠어요? 11이 됩니다. 그럼 11이 돼서 여기로 올라와요. 자, 그러면 i가 11이 됐을 때 요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되면서 반복문은 끝나고 빠져나온다. 이게 바로 반복문이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참이다,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언제까지?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자, 정말 그런데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F3 써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i 값이 정말 11이 이때 출력이 될까요?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i가 11이 되죠. 그러니까 즉 1일 때 뭐 참이니까 실행, 2일 때 참이니까 실행 하다가 11이 되면서 거짓이 되면서 반복문이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반복문이 실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요 조건식은 총 몇 번 실행되는 걸까요? 10번. 11번이죠. 그쵸? 맞아. 자, 11일 때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식은 총 11번이 실행된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될까요? 10번. 그렇죠. 10번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는 1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라 합니다. 시작값. 그 다음에 얘를 끝값이라 하고요. 왜 끝값이라 할까요? 내가 1부터 몇 가지? 10까지 출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합니다. 보폭. 자, 여러분들이 보폭을 크게 하면 할수록 목적지에 다다르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죠?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걸음을 가는 것보다 큰 걸음으로 가는 게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들이 보폭을 크게 하면 끝값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말하기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는 몇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i의 값을 2씩 증가되기 때문에 실행하면 13579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1470 4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증가하는 증가폭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시작값, 얘를 끝값, 얘를 보폭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끝값이 끝점이 목적지가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들 보폭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 끝값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자, 반복문은 언제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즉 그냥 뻘슨가 아니라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온다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증감연산식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무한 루프예요. 왜요? i의 값이 증가가 되면서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i는 평생 뭐예요? 1이에요. 1.
값이 증가가 되지 않고 얘는 계속 i가 1로 머물기 때문에 이거 실행하면 무한루프로 갇힙니다. 지금 이거 무한루프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재빨리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이거 끄셔야 됩니다. 안 끄게 되면 얘가 이게 계속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틱 하고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라. 그래서 요 증감연산식을 처음에 반복문을 배우게 되면 요걸 많이 까먹으세요. 근데 까먹지 마시고 요걸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값을 예를 들어서 10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끝값을 1로 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10부터 1까지 가려면 10에서 1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씩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요 코드만 보면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죠. 10이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꺽쇠를 반대편에서 10은 1보다 크거나 같도록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또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 10이 1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일씩 여러분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한루프예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이거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 i 마이너스는 1로 해가지고 일씩 감소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들여쓰기, 제발 들여쓰기를 주의하세요. 가끔씩 반복문 배우면 요거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while문 안에 이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이 증감연산식도 내가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해가지고 탭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띄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반복문에 대한 기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